네, 오늘 함께 이제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정렬과 집합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정렬 그리고 집합 이 개념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이 정렬,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어떤 조회하는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그 조회된 결과가 정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뭐 엑셀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정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정렬이 해당할 정렬의 기준이 될 이런 어떤 특정 컬럼을 선택한 다음에 정렬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기준을 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합 연산, 우리가 그 데이터들 간에 어떤 집합 연산을 수행해서 그 집합의 결과로 뭐 합집합인지 교집합인지 이런 어떤 뭐 차집합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이 정렬 기능을 쓰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워드 바로 order by입니다. 자, order by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조회를 한 그 조회 결과, 즉 테이블의 그 결과 내용을 사용자가 원하는, 즉 내가 원하는 형태의 순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테이블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정렬을 된 결과를 조회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 오토바이 키워드와 함께 이제 정렬 기준이 되는 속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렬 방식을 지정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속성을 정하는 것 그리고 정한 다음에 이 정한 기준의 값을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으로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scending, 그래서 기본으로는 ascending 오름차순으로 돼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다 할 때는 내림차순 descending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정된 속성의 값 중에 널이 포함되어 있다. 널 값이 포함되어 있다. 이럴 때는요. 오름차순 상태, 기본적인 상태죠. 기본적인 정렬 방식 상태에서는 이 널 값이 맨 마지막에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름차순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널 값은 맨 마지막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내림차순에서는 맨 먼저 널 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통해서 이 여러 기준에 따라 정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정렬되는 기준 속성을 한 개가 아니라 이런 다중 속성을 지정하는 거야. 여러 개의 속성으로 그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이제 정렬하려는 그 정렬 기준이 되는 그 속성 값이 있잖아요. 그 속성을 차례대로 이제 쉼표를 통해서 차례대로 그 제시를 이렇게 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래도 데이터를 보고 한번 정렬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함께 한번 우리 HR 계정에서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직접 정렬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elect 우리가 이름 first name과 last name을 가져와서 어디 있을까요? 데이터는 네, employees 테이블에서 가져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하기 위해서 order by. 자, order by first name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은 control enter.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죠? first name과 last name 선택한 대로 나왔고, 그리고 employee 테이블에서 first name 기준으로 정렬해줘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걸 없애고 우리가 그냥 출력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앨런이 먼저 뜨죠.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삽입된 기준에 어떤 정렬이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first name을 order by로 정렬시켜줘라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 first name을 기준으로 정렬된 형태로 데이터가 조회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복사해서 자,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 정렬 방식이 기준으로 할 때는 ascending 즉 오름차순으로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름차순 형태이기 때문에 아담 A가 먼저 가장 상단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descending 이렇게 키워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descending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Z로 시작하는 first name 없어서 가장 이 알파벳 중에 뒤에 있는 우리 W가 이렇게 first name으로 가장 상단에 떴습니다. 즉 역순으로 이 알파벳의 역순으로 즉 내림차순 형태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근데 여기에는 이 첫 번째 기본으로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키워드가 지금 현재 실행해 볼게요. 지금 똑같죠? 결과 똑같죠? 이거를 ascending을 있으나 없으나 아이고. 네, 이렇게 똑같은 결과 나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없을 경우엔 디폴트로 이 오름차순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도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이름 말고 이제 다른 디파트먼트 부서 디파트먼트 네임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자 그냥 우리가 실행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administration 그리고 marketing, purchasing, human resources, sweeping, IP 뭐 이렇게 순서에 뜨잖아요. 기존의 데이터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들어간 이 데이터의 순서대로 지금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부서명을 정렬을 해서 갖고 오고 싶어. 그럴 때 order by 디파트먼트 name 이런 식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A가 가장 상단에, 그래서 accounting, 그 다음에 administration, benefits, 뭐 construction 이렇게 순서대로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역순으로 보고 싶어, 즉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네, descending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나온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자, 내림차순으로는 우리가 반대로, 그래서 맨 밑에가 오히려 어카운팅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또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이블에서 한번 또 정렬될 걸 한번 찾아봅시다. country ID랑 city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해볼게요. 당연히 이제 locations 우리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고요. 자,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보면 그냥 출력하면은 country ID에 IT, 그 다음에 city는 로마, 그리고 IT 베니스, 그 다음에 JP의 도쿄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기준이 지금 현재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데이터가 들어간 상태로 돼 있는데, 그럼 정렬 기준을 우리가 한번 지정을 해보죠. 뭐였죠? order by country ID, 그 다음 city.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줘볼게요.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다는 의미, 즉 정렬 기준이 되는 그 속성을 두 가지 연달아 주니까 첫 번째 country ID 기준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런데 country ID가 이제 중복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country 안에 여러 city가 있잖아요. 그래서 country를 정렬한 다음에 그 country 기준으로 그 안에서 city name을 또 정렬해줘. 2차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정렬을 또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가장 첫 번째. 근데 시드니는 S잖아요. 그래서 시리 기준으로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컨트리 아이디를 첫 번째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이 AU가 먼저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 이렇게 떴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만약 여기 보면은 캐나다도 토론토 뭐 이렇게 여기는 베른, 제네바, 그다음에 베이징 뭐 이렇게 뜨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기준값이 컨트리 아이디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 잡고 그다음 기준 3로 잡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 물론 두 개뿐이지만 뭐 좀 밑으로 갈까요? US를 볼게요. US 다 S네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T로 시작하느냐, W로 시작하느냐, 예, 이 기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 뭐를 어떤 식으로 정렬할지를 2차로 고민하는 거죠. 정렬 기준을.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렬 기준을 한번 로케이션 아이디 그리고 디파트먼트의 네임 이 두 가지를 주고, 우리 디파트먼트 그 테이블에서 한번 가져와 볼 텐데요. 자, 그냥 이렇게 로케이션 아이디랑 디파트먼트 네임만 두 가지로 띄워서 살펴봤을 때는 로케이션 아이디도 1700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그 회사의 위치 1700인 위치 값을 가지는 이 로케이션 아이디가 많은데, 그 중에 디파트먼트 네임이 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데, 이거를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럼 오더바이 해서 여기에 로케이션 아이디만 그냥 준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로케이션 아이디가 1400이 제일 작고 1500, 그다음 1700이요. 기존에 우리가 문자열로 했을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했는데, 이 숫자 속성이 들어간 이 그 로케이션 아이디 속성을 정렬 기준으로 잡으니까 숫자가 작은 게 위로 가게 되어 있죠. 그게 아니라 나는 숫자 큰 거를 먼저 보고 싶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디센딩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2700이 가장 먼저 뜨고 그 다음에 2500, 2400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도 보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1700이 많은데 1700의 로케이션 아이디 기준으로 이 디파트먼트 네임은 사실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디파트먼트 네임으로도 정렬을 해줘 라고 할 때, 자, 그랬을 경우, 아이고 어디가 틀렸을까요? 디팔트 T가 빠졌네요. 자, 디파트먼트 네임으로 정렬을 해줘 라고 할 때, 자, 그러면은 로케이션 아이디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기준에서 여기 보면 1700인 거 보면은 1700에 해당하는 로케이션 아이디에 디파트먼트 네임이 지금 현재 정렬된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죠? 가장 첫 번째 어카운팅이 떴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게 먼저 상위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가 오토바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정렬이 될, 정렬 기준이 될 속성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다중으로 이 정렬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렬 방식에 따라서는 오름차순을 할 거냐 내림차순을 할 거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렬 기준마다 오름차순을 할 건지 내림차순을 할 건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름차순의 경우에는 어센딩이라는 키워드를 표시하지 않아도 기본 값으로 오름차순으로 표기가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SQL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양한 이 SQL 연산자가 이 오라클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SQL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 조건 비교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특수한 목적의 연산자입니다. 자, SQL 연산자 이제 대표적으로 between이 있어요. between. 이 between 연산자는 두 값의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출력할 때 사용되는 확장된 형태의 연산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두 값의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출력하고자 할 때,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select all from employees 그리고 where. 자, 여기에 기준으로 employee id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id를 기준으로, 근데 id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을 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일단 employee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employee id가 100부터 막 이렇게 몇 가지 있죠? 206까지 있어요. 자, 206까지 있는데, 자, 여기에서 employee id가 지금 현재 100부터 200, 206까지 있는데 거기에 기준을 잡는 거예요. 두 값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만 출력해야 되니까 between 어느 사이에만, 그럼 우리가 id로 120부터 130 사이에 해당하는 employee id에 대한 결과만 출력해줘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etween 의미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되죠? 자, between을 하니까 120부터 130, 즉 employee 아이디가 120부터 130 사이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만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 select employees 쓰는데 우리가 근데 뭐 4번 뭐 사실 120부터 130 이거는 뭐 그렇게 조회할 만한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샐러리 우리가 샐러리는 궁금하잖아요. 그죠? 샐러리 기준으로 도대체 우리가 샐러리를 10,000불에서 12,000불 사이에 받는 직원은 누굴까? 이렇게 조회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할 때 between을 씁니다. 자, 그랬더니 employee ID 기준으로 between 그 사이를 지금 체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자, 여기 보시면 salary. 자, 지금 salary가 기준으로 보면은 10,000부터 12,000불 사이에 해당하는 그래서 12,000도 있고 10,000도 있고 그러죠. 그 사이도 있고 그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결과만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between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서 어떤 그 범위 안에만 해당하는 데이터를 출력할 때 쓰는 그런 SQL 연산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n 연산자예요. in. 말 그대로 우리 in 그 어떤 in의 의미를 그대로 쓰는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 in 안에 포함된 여러 개의 데이터 값에 일치하는 데이터만 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between은 범위였다고 치면 in은 특정 데이터 값을 지정하는 건데 그 지정하는 특정 데이터 값을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직접 해볼게요. 자, select from employees. 자, 여기에 where 주는 거죠. where에 우리 first name으로 해봅시다. 이 직원 중에 이 first name이 스티븐인 친구가 그리고 존인 친구 그다음 피터인 친구가 있는 그 직원만 그러니까 first name이 스티븐, 존, 피터 이 세 가지에 일치하는 그런 직원만 출력해줘 입니다. 네, 결과를 보면은 지금 현재 스티븐, 존, 피터 이 세 가지 값에 이 세 가지 값 중에 하나라도 이 first name에 일치하면 이렇게 결과가 지금 총 8명의 직원이 떴는데요. 즉 스티븐인 이 직원 first name이 스티븐인 직원 2명 그리고 존이 first name인 직원 3명 그다음 피터가 first name인 직원 3명 그래서 총 이 8명의 직원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예제로 이름 말고 countries 자, 우리가 국가의 어떤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내가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country ID를 통해서 우리 국가 코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US, United States, 그 다음에 IL, SG 자 이렇게 우리가 특정 국가 세 가지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일치하는 정보만 보여줘 이렇게 했더니 자 당연히 US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 다음에 SG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도시 국가죠. 그 다음에 IL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렇게 우리가 특정 국가 3개만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원하는 국가 이제 아이디를 넣고 조회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locations 여기 이제 city인데 city에 우리가 in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먼저 in으로 해볼게요. in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우리 상파울로 그리고 런던 그 다음에 사우스레이크 자 이렇게 뭐 아무거나 한 겁니다. 자 원하는 시티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로케이션 테이블에서 우리가 상파울로, 런던, 사우스레이크 이 세 가지 그 네임을 가지는 보면은 이제 런던, 상파울로, 사우스레이크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내가 이게 아닌 것만 하고 싶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not이라는 이 논리 연산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not이면 어떻게 되죠? 이 세 가지 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데이터만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결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이 나왔는데 그 많이 나온 곳 중에서 지금 현재 그 해당하는 이 상파울로랑 런던이랑 사우스 레이크에 해당하는 도시는 없어요. 그 외의 도시들만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in 연산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is null 연산자가 있습니다. is null 연산자. null 값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런 이제 어떤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비어 있는 이런 값이 null이잖아요. 근데 is null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특정 속성의 값이 null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is null 혹은 is not null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게 null 값이면은 띄우게 혹은 null 값이 아니면 띄우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연산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select 한 다음에 location으로 해볼게요. locations 그 다음에 where 이제 null 값이 들어간 우리 그 state province 얘 값이 is null 그러니까 null 값인 지금 state province의 이 값이 null 값인 것만 보여줘 라고 할 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여기 데이터가 지금 null이죠. 여기도 null 지금 총 6개의 null에 해당하는 그런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근데 is null 이거는 뭐 그렇게 비교적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not을 붙여서 is not null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게 e는 not in이잖아요. 근데 is null은요 is not null이에요. not is null이 아니라 is not null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employees 테이블에서 우리가 한번 커미션이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직원이 있어요. 커미션이 있는 직원과 없는 직원 이렇게 구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커미션 그 커미션 포인트가 있냐 없냐. 그래서 is not null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럼 직원 중에서 지금 커미션이 있는 그리고 없는 이걸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커미션 포인트 이렇게 지금 뭐 0.4, 0.3, 0.2, 뭐 0. 뭐 이렇게 0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is not null이니까 이렇게 떴죠. 근데 만약에 is null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is null로 하면 네, 지금 보면은 커미션이 없는 직원들만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s not null 하면은 이제 커미션이 있는 사람만 뜨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is null 그리고 is not null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는 바로 like라는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like 이 like 연산자는요. 우리가 문자열 속성을 가진 그런 어떤 문자열 속성에 대해서 쓰는 이제 연산자인데요. 그 문자열 중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만 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문자열 중에 그 문자열의 어떤 일부 그 부분 문자열을 하는데 그 부분 문자열이 일치하냐, 일치하는 게 있냐, 그리고 일치하는 것만 뭐 출력해줘 이런 조건을 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좀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요. like 연산자를 사용할 때 여기 보면은 그 ampersand percent 기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percent 기호가 의미하는 바랑 이 언더바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percent 기호는요. 이 percent 기호는 0개 이상의 문자, 즉 0개 이상이라고 치면은 뭘 포함하는 거죠? 없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개 이상의 문자, 없는 것도 포함해서 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걸 찾을 때, 그럴 때 퍼센트를 씁니다. 근데 퍼센트를 붙이면 0개 이상의 문자인데 문자의 내용과 개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개수가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0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개수는 보지 않고 이 문자 연기 이상의 문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핑돼서 쓸 때 쓰는 기호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언더바인데요. 언더바는 한 개의 문자예요. 한 개. 개수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자의 내용은 상관이 없지만 개수는 한 개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수가 상관이 없는 퍼센트 기호가 있고, 그리고 개수가 한 개여만 하는 언더바 기호, 이 두 가지로 구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 like, 여기 보면 이제 like 기호를 쓰죠. like인데 like에다가 이제 당연히 이 부분 문자열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부분 문자열은 싱글 쿼테이션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이 작은 따옴표 싱글 쿼테이션으로 감싸서 여기 보면 데이라의 그 퍼센트, 데이라 한다는 퍼센트 했죠. 그래서 데이라 퍼센트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이 부분 문자열에서 데이터로 시작을 해줘라는 의미입니다. 데이터로 시작하는 이제 문자열, 부분 문자열을 찾아줘입니다. 그럼 데이라 한 다음에 뒷부분에다가 퍼센트를 넣었잖아요. 근데 퍼센트의 의미가 뭐예요? 퍼센트는 0개 이상의 문자잖아요. 즉 여기에는 퍼센트라고 하는 이 기호에는 데이라 뒤에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0개 이상이니까 0개라고 치면은 데이라 뒤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길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뒤에 몇 문자가 오는지 상관이 없어요. 단지 데이라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찾아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ke하고 우리 또 이제 데이라 싱글 쿼테이션을 감쌌는데 이제는 퍼센트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자, 이 앞에 붙는 건 뭘까요? 앞에는 길이와 상관없이 뭐가 오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퍼센트가 앞에 있으니까 상관하지 않는데 데이라로 끝나야 돼요. 이 문자열은 데이라로 끝나는 걸 찾아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ike하고 또 질의할 때 이 부분 문자열의 앞뒤에 퍼센트가 붙었어요. 이 앞뒤에. 그러니까 앞과 뒤에 다 퍼센트가 붙었으니 얘는 뭐예요? 길이와 상관없이 단지 데이라라는 그 문자열이 포함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앞에 붙었냐 뒤에 붙었냐 이런 걸 우리 신경을 썼잖아요. 왜냐면 뒤에 퍼센트가 있으면 앞에 데이라가 붙어야 되고 앞에 퍼센트가 있으면 뒤에 데이라가 붙어야 돼요. 즉 데이라로 시작하는 것과 데이라로 끝나는 것만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단지 데이라는 문자열이 포함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걸 이제 찾고 싶다 할 때는 앞뒤에 이렇게 퍼센트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퍼센트가 아니라 언더바입니다. 언더바. like 한 다음에 이 싱글 쿼테이션 안에 자 데이라로 시작을 해요. 그죠? 데이라로 시작하는데 그 뒤에다 뭐 붙였어요? 언더바를 4개를 넣습니다. 4개. 언더바를 4개. 그럼 데이라로 시작해서 언더바 4개니까 데이라 다음에 4개의 문자가 있는, 즉 데이라로 시작하는 전체 8자리의 문자열을 찾아줍니다. 왜냐면 데이라가 4자고 그 뒤에 4자에 언더바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라 뭐뭐뭐뭐인 문자열을 찾아줍니다. 근데 보통 뭘까요? 데이라 베이스를 찾아줘 할 때는 뭐 데이라 베이스가 꼭 아니더라도 데이라 뭐뭐뭐뭐를 찾아줘 할 때 언더바 4개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언더바를 뒤에가 아니라 앞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자, 앞에 붙일 때는 이 데이라로 끝나는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뭐뭐 데이라, 뭐뭐뭐뭐 데이라로 끝나는 그 문자열을 찾아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퍼센트와 이 언더바 이 두 가지 기호의 의미와 그 두 가지를 어디에 붙였냐에 따라서 이 like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한 대로 잘 질의가 되는지 한번 직접 돌려봐야겠죠. 자, select all. 자, 그리고 여기다가 from locations. 그다음 where 조건에 똑같이 이제 어느 그 문자열이 있는 어느 속성을 이제 대상으로 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3D로 할게요. 3D로 하고 like
이 뒤에 like를 붙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정한 뭐 어떤 조건을 줘야겠죠. 여기 이렇게 사이에 그 싱글 쿼테이션 붙이고 사이에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우스로 하고 퍼센트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죠? 여러분, 사우스로 시작하는, 즉 사우스로 시작하는 일치하는 문자를 찾아줍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사우스로 시작하는 게 보면은 사우스 다 지금 3개가 이렇게 떴죠. 예. 이렇게 사우스로 앞에 사우스가 붙는 이런 문자열이 3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유용하게 우리가 부분 문자열 일치하는 거를 조회할 때 쓰고 싶을 때는 바로 like 연산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우리 그래도 한 3번은 써봐야겠죠. 이제 다른 조건 한번 줘봅시다. 로케이션인데 여기에 where street 어드레스에서 우리가 어드레스에 그 어드레스 자체에 street을 포함하는 이런 문자열이 찾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앞에 얘는 퍼센트를 붙이고요. st로 끝나는 걸 찾아줍니다. 주소 중에 우리 이제 그 도로 주소니까 도로 주소 끝에 무슨 도로 이렇게 해서 끝에 st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뭐 자고라 st, 박수드 st, 아서 st 이렇게 그 스트리트 명 앞에 어떤 이름의 스트리트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가 떴어요. 이런 어떤 주소를 가지는 곳이 이렇게 3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로케이션스에 그대로 city인데 like로 우리 사우스인데 자 사우스를 넣어주는데 아까는 사우스에 그 퍼센트 붙였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city에 h 오타가 있네요. 자, 이게 사우스로 시작하는 거를 아무거나 찾아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퍼센트 기호 말고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사우스 레이크 같은 특정 지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개수가 지정된. 그러면은 언더바를 하나, 둘, 셋, 넷 언더바 4개를 붙입니다. 자, 언더바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숫자 0 옆에 있어요. 근데 0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기호 말고 시프트 누르고 치면 이제 언더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하면 자 사우스 레이크만 검색에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우스 레이크만 떴죠. 여기 사우스 레이크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개수가 정확히 맞는 그런 부분 문자를 찾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like에서도 언더바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집합 연산자입니다. 이거 집합 연산자. 그 집합 연산자는 우리가 이제 연산자 앞뒤에 값을 좀 비교하면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집합한다고 하면은 합집합을 구할 때 쓸 수도 있고 차집합 그리고 또 교집합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합 연산을 이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산자 중에는 자 합집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합집합은요 유니온이라고 연산자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니온 연산자가 합집합을 수행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근데 유니온 중에는 2가지 이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유니온을 할 경우에는 중복이 제외된 합집합이에요. 그리고 유니온 올을 하잖아요. 올. 근데 합집합인데 이거는 중복을 포함하는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제외된 합집합이냐 그리고 중복이 포함된 합집합이냐 그래서 올을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중복 포함 여부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도 있습니다. 차집합은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리고 교집합은 intersect입니다. intersect.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select employee ID 속성 선택입니다. 그다음 first name, 그 다음에 department ID 이렇게 3가지를 띄워볼게요. employees에서 여기에 우리가 where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60인. 자, 이렇게만 출력을 해볼게요. 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60인. 그러니까 60이라는 디파트먼트에 소속된 직원들 5명이 떴어요. 자, 근데 이 직원 5명이랑 어떤 또 조건에 해당하는, 그대로 복사하고요. 5명 있는 60이라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그리고 또 100이라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제가 조회를 해볼게요. 여긴 6명이 있네요. 100이라는 디파트먼트를 가지는 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60번과 100번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가지는 이 두 가지 결과를 합치고 싶은데, 이럴 때 있겠죠. 이 결과를 합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이제 뒤에 세미콜론 지우고요. 얘를 그냥 여기 가운데 유니온으로 연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결과와 이 결과가 유니온 되는 거예요. 유니온이 합집합이잖아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각각 출력했을 때 60인 직원 5명, 그리고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00인 직원 6명, 이 두 가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합쳐졌죠. 자, 근데 이렇게 이 집합 연산자로 합쳐질 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같은 속성으로 이게 묶여야 돼요. 지금 현재 조회한 이 속성이 2개가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속성 리스트가 일치하기 때문에 합집합이 수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집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대로 이거 좀 복사해서 그냥 쓸게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너무 많으니까 우리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뺄게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좀 빼고, 자, 여기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말고 employee 아이디로 해봅시다. employee 아이디. 밑에도 마찬가지로 employee 아이디. 지금 현재 employee 아이디가 6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160 이하인 160이라는 그 수 이하인 employee 아이디와, 이것만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거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60 이하니까 뭐 130도 있고, 하여튼 160 이하, 100부터 이제 160 이하인 이런 조회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40 이상, 140 이상만 조회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140 이상에 대한 해당하는 그 직원들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60 이하 그리고 140 이상,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 사이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 겹치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세미콜론 지우고 2개를 합쳐서 유니온을 합쳐 볼게요. 자, 유니온을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유니온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복이 제외된 거 보이세요? 자, 이 지금 현재 140과 160이면 141, 142, 143, 뭐 지금 160까지는 겹칠 거 아니에요. 그죠? 140부터 160까지의 인플로이 아이디는 겹치잖아요. 이렇게 유니온을 하면. 근데 그 겹치는 거에 대해서 중복이 뜨지 않았어요. 중복이 뜨지 않았을 때 개수가 107건, 107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유니온 올을 해봅시다. 유니온 올. 자, 유니온 올은 무슨 연산자였죠? 합집합을 해주는데 중복을 포함한 상태로 합집합을 해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자, 아까는 107건이었는데 지금 128건의 이런 데이터 조회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복된 데이터가 포함된 형태로 결과가 조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단순한 합집합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합집합 유니온과 유니온 올 해봤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차집합, 교집합도 해볼게요. 자, 이거 우리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유니온 올 대신에, 자, 차집합은 뭐였죠? 차집합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되죠? 이거는 160 이하의 직원들 중에서 140 이상인 직원들을 빼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0 이하와 140 이상인 사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 직원 정보는
뺀 상태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00부터 139까지만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40도 있어야 되고 141도 있어야 되는데 빼버렸잖아요. 그죠? 140 이상에 해당하는 건 빼버렸기 때문에 140 전인 139까지만 이렇게 결과가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마이너스 대신에 이제 intersect 해볼게요. intersect. 자, intersect는 뭐였죠? 교집합이죠. 그러면은 140과 160, 자, 여기는 162야. 여기는 140 이상이에요. 근데 intersect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0, 160 사이에 해당하는 것만 나오겠죠. 교집합이니까. 그랬더니 지금 140부터 160이라는 그 사이에 해당하는 직원들만 이렇게 조회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집합 연산자 그리고 또 SQL 연산자 그리고 정렬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하는 천에서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 정렬 그리고 집합 연산자 배워봤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뭐 예제를 통해서 함께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한번 우리가 뭐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SQL을 직접 작성을 해보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어떤 질의를 만들어 보세요. 이 해당하는 요구에 따른 질의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죠. 잡 테이블에서 자, 잡 테이블. 이 잡 테이블에서 잡 타이틀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직업을 조회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사항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뭐 벌써 작성을 했겠지만 자, 저는 아직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select 잡 타이틀. 자, 이건 뭐야? 지금 현재 잡 타이틀 속성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달래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렬 기준이랑 보여주는 거랑 다르긴 한데 일단은 잡 타이틀을 보여주는 걸로 하고 from jobs 테이블에서 자, 정렬할 때 무슨 키워드죠? order by 그리고 여기에 기준이 뭐야? job title. 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jobs 테이블에 있는 job title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렬된 결과가 떴습니다. 이거는 직업명이 있잖아요. 직업명. 어떤 직업이 뭐 여러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명을 정렬된 상태로 출력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countries 테이블에서 country name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조회해 주세요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에 우리 당연히 보여줄 속성 뭐 country name 하면 되죠. country name으로 출력을 하고 자, 어디 테이블에 있죠? 네, countries 테이블에 있어요. countries 테이블. 그리고 여기에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country name을 내림차순으로 해달래요. 그럼 정렬하는 키워드 order by 해주고 자, 그 다음에 country name이야. 기준. 근데 기본 값은 오름차순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근데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하려면 뭐 해야 되죠? 네, descending 키워드를 붙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짐바브웨가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떴네요. 역순으로. 그다음 잠비아.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실습으로는 자, 세 번째. employees 테이블에서 샐러리가 10,000과 12,000불 사이인 직원을 조회해 주세요. 자, 이거 뭐 간단하죠? 우리 했던 거잖아요. select from employees 테이블에 어떻게 하죠? where salary. 자, 뭐뭐와 뭐뭐 사이. 여기 우리가 막 사실 할 수 있어요. 뭐 논리 연산자를 쓰든 집합 연산자를 쓰든 여러 가지 그 조합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뭐뭐 사이인 데이터를 출력할 때 좀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는 연산자가 뭐였죠? between이었잖아요. 그죠? between 10,000부터 12,000불 사이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0부터 12,000불 사이인 형태의 이 샐러리가 되는 직원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mployees 테이블에서 job id가 IT 프로그래머
그리고 셀러리맨 이 두 직원을 찾아줘.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employees table은 똑같이 맞는데 where 조건을 잘 줘야겠죠. where 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job id가 IT 프로그래머랑 셀러리맨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 가지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값 비교할 게 두 개예요. 그럴 때 쓰는 편한 연산자가 뭐였죠? in이죠. in으로 하고 IT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세일즈맨 자 이렇게 했을 때 조회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두 가지 값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job ID 두 개의 job ID만 이제 조건에 해당하니까 뜬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employees 테이블에서 매니저 아이디가 널인 걸 찾아달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lect from employee 여기에 where를 주는데 어떻게 줘야 되죠? 매니저 아이디가 우리 널에 대한 비교 연산자 있었죠. 널 is null 즉 널인 그러니까 매니저가 널인 매니저 아이디가 널인 직원들 조회줘 했더니 자 매니저 아이디가 다 있어야 되는데 매니저가 없는 사람이 있네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매니저 없이 일하는 가장 높은 층인가 봐요. 스티븐 킹. 자, 그다음에 이게 또 그다음에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매니저 아이디가 널이 아닌 부서를 조회 달래요. 널이 아닌 부서를 조회 달래요. 그러면은 select from department 그다음에 where 줍니다. where에 매니저 아이디가 널이 아닌 그러면 is not null 해주면 되겠죠. 네, is not null 그러면은 매니저 아이디가 널이 아닌 부서 그러니까 사실은 부서 중에 매니저들이 다 붙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is null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매니저가 없는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매니저들이 그래도 있는 부서들만 보여줘야 할 때는 is not null로 조회를 하면 되겠죠. 아이고 is not null로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습 employees 테이블에서 job ID가 AD로 시작하는 직원을 찾아줍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 배웠던 like 연산자를 써야겠죠. like 연산자. 그럼 select from employees 테이블에서 where 자 조건이 어디죠? job ID죠. where job ID가 AD로 시작해야 돼요. 그럼 like 질이 쓰는데 여기에 어떻게 넣어주죠? AD로 시작을 해요. 그럼 AD죠. 근데 AD로 시작하고 그 뒤에는 아무거나 올 수 있게 퍼센트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AD로 시작하는 job ID 이렇게 4개가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elect from employee에서 where employee 테이블에서 first name이 뭐인 것? NI를 포함하는 직원을 출력해 달래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first name인데 이것도 like로 해야겠죠. like인데 여기에 NI를 그냥 포함만 하면 되잖아요. 시작하거나 끝에 오거나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럼 포함하면 되니까 가운데 NI가 있고 양쪽에 퍼센트 기호를 붙여줘야겠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했더니 지금 NI가 들어간 여기 보면 데니엘, 니가 붙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NI 뒤에 붙었고 여기도 사이에 NI, 제니퍼, NI 다 NI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직원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locations 테이블에서 location ID, street address, city 이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location ID가 3000 이하인 데이터와 2000 이상인 데이터의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한 결과를 보여주세요 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자 select 하는데 지금 조회해야 될 게 location ID 그 다음에 street address 그리고 city네요. 세 가지. 그리고 from으로 locations를 넣어주고
조건에는 해당하는 게 3000 이하인 것부터 해볼게요. 로케이션 아이디가 3000 이하인 것. 이것만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럼 3000 이하면 이렇게 떴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또 뭐가 있어요? 3000이 아니라 이제는 2000 이상인. 그럼 여기 부를 바꾸고 2000 이상이 해당하는 조건 이렇게 뜨죠. 그럼 3000 이하와 2000 이상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합집합해 줍니다. 자, 합집합은 유니온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니온인데 중복을 포함해 달래요. 근데 우리 중복 포함한 합집합 뭐였죠? 유니온 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질의를 해보면 아이고 세미콜론 뒤 빼줘야죠. 자, 질의를 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로케이션 아이디가 3000 이하인 것과 2000 이상인 것의 두 개의 중복을 포함한 합집합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합집합 빼면 올만 빼면 되겠죠? 아니 그 중복을 빼려면 네.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우리 이거 그대로 차집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결과. 그럼 3000 이하인 것에서 2000 이상인 것을 뺀 나머지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교집합은 뭐죠? 교집합 키워드 intersect죠. 자, intersect 질을 하면 자 3000 이하인 것과 2000 이상인 것의 교집합 결과 11개가 이렇게 결과로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000, 2100, 2200, 3000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그 정렬, 오토바이 그리고 SQL 연산자, 그 다음에 집합 연산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산자들 그리고 또 실습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